뒤돌려치기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의 그런 배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어떤 습관 같은 것 때문에 이 배치에서 어렵게 치고들 계세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뜬다면 뒤돌려치기 초이스는 누구나 하겠죠. 약간 엇각이라서 습관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잘 친 것 같지만 어휴, 쓰리쿠션에서 회전 엄청 먹어버리네요. 요렇게 길게 빠져버리는 거죠. 자,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자, 내공이 살짝 엇각이라서 분리를 위해서 하단 당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회전 당점도 사용하겠죠. 습관적으로 당점이 무조건 대각선, 하단에 회전이 잘 맞는 그 당점을 사용해서 끌어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이 길게 빠지면 대부분의 입문자분이나 초보자분들이 당점을 그대로 둔 채로 뭔가 더 분리를 시켜야 되는구나, 더 끌어야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끌려고 합니다. 자, 엄청 많이 끌었습니다. 쓰리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발생되면서 코너 쪽으로 오죠. 자, 이렇게들 득점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분리를 더 시키고 많은 회전력으로 지금 코너로 왔죠.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이나 입문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회전력을 쓰고 많이 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 배치를 사구를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 대대를 치시는 입문자분이나 초보자분들도 사구 경험은 많죠. 이걸 사구로 친다고 할 때 끌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점을 어디로 주세요? 오른쪽으로 끌어야 되니까 오른쪽 대각선 당점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반대쪽 대각선 당점을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회전도 많이 쓰고 하단도 많이 쓰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각선 끝에다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끄는 경우가 대부분들이죠. 자, 또 한 가지의 습관적 하단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일적구 빨간 공을 맞춰서 노란 공을 그냥 뒤로 쫙 끌어낼 거예요. 일자 형태로 끌 거죠. 이런 때는 또 무회전 하단 당점을 많이 쓰죠. 이렇게 회전 없이 하단만 주고 이런 때는 잘 씁니다. 자, 이런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당점 자체를 맨날 대각선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풀이법은 당점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오늘의 풀이 방법대로 한번 쳐볼게요. 아주 편안하게 코너로 잘 왔습니다. 득점에 성공!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색할 만한 그런 당점을 썼어요. 이런 어색한 당점을 쓰는 이런 풀이법에도 조건이 있겠죠.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일적구의 범위는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박스가 하나 들어갔죠. 이 안에 위치했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조금 멀리 있을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일적구랑 내공이 가까이 있다는 거는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한 2칸 이상 벌어졌을 때 이 어색한 당점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지금 공 1개 정도 엇각이죠. 이렇게 엇각일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일자각도 가능하고 뭐 공 1개, 공 2개 정도의 엇각일 때는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빗각일 때는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지죠. 이런 때는 사용이 되는 당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적구를 맞추고 어떤 분리가 이루어져야 코너로 가는지 이제 코너로 가는 라인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통 5&1/2 시스템에서 뭐 50에 30을 치면 20 가면 코너죠. 이게 첫 번째 라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반대편에 반 칸씩 줄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요 정도가 있겠네요. 이게 다 코너로 가는 라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어색한 당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각선 끝 당점을 이용해서 많이 끌어치는데 회전이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었죠. 거기에서 공 1개 정도 엇각이다 싶을 때는 수평으로 그냥 팁을 하나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준다는 말은 분리를 위한 하단 당점은 쓰여지지만 회전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공이 2개 정도 엇각이다. 그럼 또 1개 정도 옮겨줍니다. 근데 그렇게 치는 당점이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할 때 뭔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트로크는 아까 대각선 끝 당점을 줬을 때 그렇게 끌어치는 스트로크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당점만 바꾸고 그대로 똑같이 쳐주시면 내공은 분명히 다르게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어색한 당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팁 하나 정도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준선을 알려드렸죠. 그 기준선대로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내공이 길어지지 않고 회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코너로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공 2개 정도 억각으로 서 있습니다. 딱 봐도 좀 많이 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까 공 2개면 대각선 끝 당점에서 수평으로 한 팁 2개 정도를 안쪽으로 모으라 그랬죠. 중하단 원팁 정도의 느낌이 될 겁니다. 그 당점으로 기준선대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쳐주면 쉽게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구장분들한테 이 공을 설명할 때 보통 끌어친다는 개념보다는 찢어친다는 표현을 좀 합니다. 이 가운데 당점을 쓰게 되면 공이 뭔가 딱 찢어지고 분리되는 느낌이, 연습해 보시면 그 찢어친다는 표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배치를 다양하게 놓고 이 찢어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코너 가는 기준서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은 한 40에서 20을 바라보는 코너 라인에 일적구가 걸려 있네요. 근데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지금 공 1개 정도 억각이에요. 아까 대각선 끝당점에서 수평으로 안쪽으로 팁 하나 이동하라 그랬죠. 그 당점으로 약간 찢어치는 느낌, 그 느낌으로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더니 내공이 자연스럽게 코너로 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공이 2개 정도 억각입니다. 그러면 당점을 또 수평으로 1개 더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조금 더 억각이기 때문에 임팩트만 살짝 더 줘서 동일한 분리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쳐주면 내공이 자연스럽게 코너로 쉽게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실전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이런 배치도 오늘의 방법대로 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라인은 30에서 10을 바라보는 그런 라인에 일적구가 서 있네요.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공 1개 정도 억각이라 지금 엄청 끌어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각선 당점에서 공 1개 정도 억각이니까 수평으로 팁은 하나 이렇게 옮겨주고 분리만 딱 시켜주면 조금 길게 분리되더라도 내공이 짧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기준 라인보다 길게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너 쪽으로 쉽게 옵니다. 자, 방금처럼 길게 들어갔는데도 득점이 됐다는 말은 그만큼 원쿠션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회전이 막 핑그르르 돌고 가면 원쿠션을 많이 뒤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 배치도 동일한 기준 라인인데 내공이 지금 공 2개 정도 억각입니다. 팁을 또 안쪽으로 하나 더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공을. 자, 배치가 오늘의 배치와 비슷한데 이번에는 내공이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한두 개 억각이 아니에요. 한 4개 이상 억각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오늘의 풀이 방법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겠죠. 먼저 기준 라인은 35에서 15를 바라보는 라인에 서 있는데 아까 15보다 좀 위에 맞아도 쉽게 득점이 됐었어요. 회전이 많이 없이 분리를 시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당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를 좀 많이 시켜야 되니까 완전히 하단 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회전은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 덜 끌리더라도 회전이 많이 없어야 짧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두께는 한 절반 정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공이 코너 쪽으로 잘 옵니다. 성공! 자, 오늘 가져온 레슨은 특정한 조건, 그러니까 일적구가 쿠션에 좀 가까울 때 뒤돌려치기 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이런 조건일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적구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장쿠션에서 공 1개나 1개 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이렇게 있을 때 칠 때는 원쿠션까지의 입사 각도가 어느 정도 보이죠.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1 시스템이나 하프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라인을 확인하고 글로 보낼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쿠션에 이렇게 근접한 상황,
오늘과 같은 조건에서는 원쿠션까지의 입사 각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공이 맞자마자 쿠션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돼요. 이런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는 장쿠션에 어디에 있어도 오늘의 기준을 다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공입니다. 내공은 일적구와 나란히 일자로 있거나 미세하게 억각으로 있을 때 오늘의 기준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빗각으로 나와 있으면 뒤돌려치기보다는 비껴치기 형태로 공략이 가능한 배치가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일자나 약간 억각일 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당점 두께 스트로크 모든 걸 고정할 거예요. 당점은 옆단 3팁, 지금 상황에서는 9시 당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께는 절반 두께를 겨냥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아주 그냥 부드럽게 툭 던져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 미리 투쿠션 지점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뒤돌려치기를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초보자분이나 중점자분들까지도 이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단에서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일적구가 위치된 곳은 코너에서부터 한 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옆단 3팁의 절반 두께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투쿠션 지점은 반대편 코너에서 일적구가 떨어진 한 칸의 절반 정도인 반 칸 정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겠지만 어떤 이런 범위 안에는 거의 오게 돼요. 그러면 이 빨간 공이 맞겠죠? 사구 치는 분들도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빨간 공을 향해 잘 가죠. 이런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코너에서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쿠션 지점은 반대편 코너에서 한 칸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빨간 공이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엔 딱 봐도 알겠죠? 3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반 떨어진 지점이 투쿠션이 될 겁니다.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가죠. 자, 이번엔 4칸이니까 2칸으로 가겠죠.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계속 잡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5칸 떨어졌으니까 2칸 반 지점이 투쿠션 지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반대편 코너에서 3칸 떨어졌으니까 거기서부터 한 칸 반이 이동된 점이 투쿠션 지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반대편 코너에서 보는 게 빠르겠죠. 2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떨어진 지점이 투쿠션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한 칸이니까 반 칸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구 치는 분들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3쿠션을 쳐야 됩니다. 2쿠션 이후의 연장 라인들을 알아야 3쿠션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자, 2쿠션의 연장선도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45도 기준선을 봅니다. 자, 원포인트와 원포인트를 있겠죠. 2포인트와 2포인트, 3포인트와 3포인트, 코너에서 4번째 포인트를 기준선들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1포인트를 향해 들어오게 된다면 내공은 여기다 부딪히겠죠. 여기 부딪히면 여기서 45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포인트 앞에 날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그럼 여기 1포인트 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과 날의 45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배치를 보면 지금 어디에 잘 오죠? 여기서부터 반칸에 잘 오게 생겼죠? 그럼 반칸에 온다는 말은 장쿠션 반칸 날로 떨어지게 되고 이적구를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치는 절반의 3팁에 부드럽게만 쳐주면 그냥 공짜 배치, 자동 배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반칸에 가고 자동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배치는 1포인트 근처로 잘 가니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고 쉽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투쿠션 지점이 1포인트 반 지점이죠. 딱 연장을 생각해보면 맞아 있어요. 자,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그럼 이 배치도 그냥 오토매틱 배치임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투쿠션 지점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재밌죠? 자신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쿠션 지점은 2칸 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치도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맞는 배치인 겁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그렇다면 이런 배치는 이제 시스템 계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투쿠션 지점은 1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이제 기준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배치 또한 쉬운 배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제 여러분들 기준 확실히 알겠죠? 투쿠션 지점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적구가 만약에 자동 위치에 없고 다른 위치에 있어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방법도 간단하고 당구 이렇게 좀 쉽게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1적구가 네 번째 칸에 있죠. 그러면 오늘의 기준인 투쿠션 지점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쿠션 도착 범위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오면 지금 짧아요. 한 반 칸 정도는 길게 오는 범위로 들어와야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3팁 절반 두께에서 두께를 절반보다 조금 빼주는 거예요. 한 8분의 3이나 8분의 2 정도의 느낌으로 쳐주거나 아니면 4팁 당점을 주고 절반 두께에 그냥 똑같이 부드럽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원쿠션에서 약간 회전이 더 먹으면서 그 정도는 보정이 되면서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팁을 주고 두께를 조금 빼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빼주면 반 칸 정도는 간단하게 응용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절반 두께를 치는데 당점만 맥시멈 당점 4팁을 한번 줘볼게요. 스트로크는 동일하게 부드럽게 나가줍니다. 그러면 요 정도 반 칸 정도는 쉽게 길어져요. 득점에 성공! 자, 지금은 기준대로 간다면 이적구가 투쿠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 칸 정도 짧게 보내야 되는데 이럴 때도 2가지 방법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3팁의 절반 두께를 고정하지만 임팩을 살짝 주면서 잘라주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쿠션에서 회전이 덜 먹으면서 내공이 쉽게 짧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절반 두께 부드럽게 치는데 당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옆단 3팁에서 가운데 쪽으로 회전 당점 하나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 2팁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임팩트를 주고 좀 잘라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이렇게 잘라치게 되면 쉽게 반 칸 정도는 짧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아니면 절반 두께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고정하되 당점만 중단 2팁으로 바꿔서 쳐볼게요.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오늘 기준대로 치면 조금 짧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 칸 정도 길어져야 되는데 아까 2가지 방법이 있었죠. 두께를 빼는 방법과 4팁 당점으로 절반 두께를 부드럽게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께를 빼는 방법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적구를 향하는 키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팁 당점으로 절반 두께를 치셔야 맞는 거예요.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응용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준대로 가면 공이 직접 맞든가 아니면 투쿠션으로 맞겠죠. 하지만 반 칸 정도 짧게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코너가 안 돌면서 더블 형태로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중단 2팁을 가지고 부드럽게 쳐서 짧게 보내고 코너가 안 돌면서 더블 형태로 한번 득점을 시켜볼게요. 이런 형태로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응용하는 거예요. 뒤돌려치기 짧게 치는 레슨을 가져왔어요. 실전에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배치입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겠죠.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레슨은 뒤돌려치기 짧게 치는 레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장 쿠션 쪽에서 이렇게 일적구를 향해 출발하면 짧은 각 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공은 장 쿠션 출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공에서 일단 코너에 선을 한번 쫙 그어봐요.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일적구가 오른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요런 때는 뒤돌려치기가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동일한 선상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너와 일적구와 내공이 거의 일자선상에 있죠. 요런 때는 뒤돌려치기 치면 키스가 엄청 많이 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적구가 왼쪽으로 가 있다, 이런 때는 비껴치기를 치는 조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뒤돌려치기를 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적구가 코너를 향하는 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일 때 쓰이게 돼요. 자, 이런 조건들일 때 우리가 일적구 맞추고 원쿠션으로 어디 보낸다, 이런 설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께와 당점을 고정한 채로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나갈 겁니다. 그 두께는 일단 절반 두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절반보다 좀 얇아지는 거는 피하면 좋고 두꺼워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약간만 두꺼운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점은 상단 원팁 당점을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팔로우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치거나 너무 약하게만 안 치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이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일적구에 맞는 면에다가 큐선을 한번 싹 대보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왼쪽 면에다가 대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 면에 댔더니 큐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코너 근처를 가리키고 있죠. 정확하게 코너가 아니어도 됩니다. 코너 근처를 가리키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절반의 두께의 상단 원팁을 주고 쳤을 때 내 큐선이 출발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서 도착을 하게 돼요. 반대편으로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내공이 출발하는데 근처 쪽으로 반대편으로 오기 때문에 좀 짧게 와도 맞고 직접 와도 빨간 공의 어떤 공 크기에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수를 찾아가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두께의 원팁 회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더니 공이 돌아서 보세요. 큐선의 출발의 반대편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제가 한 번 더 쳐볼 건데 절반 두께의 원팁 당점이란 어떤 기준만 있으면 구장 가서 한 10번 치면 8번은 들어갈 거예요. 확률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아까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약간 밀렸죠. 그래도 직접 맞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일적구에 맞는 면에 일단 큐선부터 대볼게요. 딱 됐더니 큐 끝이 코너 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출발하는 곳에 반대편 쪽으로 잘 가죠. 출발하는 데가 지금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가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확률 좋게 이적구를 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반의 원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 내가 출발하는 반대편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도착해야 되는 이적구의 위치가 여기 30포인트까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돌아도 길게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럼 이 배치는 일적구에 맞는 면에 선을 딱 그어봤더니 지금도 코너를 향하고 있죠. 내공 출발도 지금 30이에요. 그러면 절반의 원팁으로 쳤을 때 돌아서 30포인트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제 30포인트 쪽으로 가게 돼요. 신기하죠? 자, 이런 기준이 왜 좋냐 하면 뭔가 시스템으로 원쿠션에 어떻게 보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선만 하나 딱 그는 겁니다. 딱 그어놓고 코너 쪽을 향하고 있네? 그럼 내공 출발이 어디지? 여기죠. 그러면 뭐 반대편 요쪽으로 도착을 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맞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짧게 와도 맞고 길게 와도 맞으니까 요만큼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신 있게 절반의 원팁 당점에 맞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짧게 갔지만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코너를 바라보게 되면 내 큐선으로 맞은편으로 돌아오는 기준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제가 아주 짧은 데서 위쪽에서만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밑에 쪽에서 출발할 때는 안 되냐? 밑에 쪽에서도 기준에 맞춰 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적구의 옆면에 큐를 대면 내공의 출발이 두 번째 포인트 위쪽에서 대부분 출발을 했었어요. 이때는 원팁 회전을 썼었죠. 근데 딱 큐선을 댔더니 두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포인트 밑에 쪽에서 출발한다. 짧은 쪽에서 출발하니까 여기 한 원 포인트 정도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출발할 때는 회전을 하나 더 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투팁을 주고 치면 돼요. 지금은 일적구의 옆면을 딱 바라보면 내 큐 끝이 코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 큐선 출발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때는
투팁 회전의 절반 두께를 치면 내 큐선의 출발의 반대편 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투팁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팁 회전으로 쳤더니 반대편 쪽으로 와서 득점이 되죠. 원팁은 짧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원팁은 짧아요. 투팁을 줘야 돼요. 이렇게 치면 반대편 쪽으로 도착을 하죠. 이렇게 맞춰내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맞는 면에 큐선을 대볼게요. 딱 대봤더니 코너 쪽을 향하고 있고 출발은 여기 원포인트 쪽에서 출발하네요. 투팁 회전을 주면 반대편, 맞은편으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은 투팁 회전이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내면 보세요. 반대편으로 도착을 하죠. 자, 지금까지의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하지만 실전에서 딱 큐선을 댔습니다. 내 큐 끝이 항상 코너만 보질 않을 거 아니에요. 코너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의 응용 방법까지 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볼게요.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공에 맞는 면에 큐선을 한번 대보는 거죠. 이렇게 대봤더니 내 공의 출발이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네요. 그럼 기준 당점은 일단 원팁이에요. 원팁으로 쳤을 때 마주보는 곳으로 돌아왔었죠. 근데 돌아오려면 내 큐 끝이 코너를 바라봐야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쿠션 원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어느 정도 길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칸을 길게 바라봤으니까 도착도 한 칸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코너를 바라보게 될 때 마주봐서 돌아오는 거고 한 칸 길어졌기 때문에 도착도 한 칸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팁 회전에 절반 두께만 편안하게 치면 이건 자동방으로 한 칸 길어지면서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면 보세요. 내 공은 한 칸 정도 길게 가면서 득점이 되죠. 이 기준이 왜 좋냐 하면 큐선만 확인했을 때 도착 지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공에 맞는 면에 큐선을 한번 대봤더니 출발은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죠. 그럼 이제 기준 당점은 원팁이에요. 원팁 회전으로 쳤을 때 큐 끝이 한 칸 반 지점 쪽을 보고 있으니까 코너에 있을 때는 여기 마주보는 대로 도착을 했고 한 칸 반이 길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한 칸 반 정도 길게 도착을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쿠션을 어디로 보내야지 요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팁 당점의 절반 두께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쳤습니다. 한 칸 반 정도 길어지면서 이적구를 향하게 돼요.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일단 공에 맞는 면에 큐선부터 대봐야 되죠. 이렇게 대봤습니다. 공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하니까 기준 당점은 투팁 당점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곳이 단쿠션 원포인트입니다. 코너 기준에서 한 칸 정도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코너 기준이면 여기 반대편 마주보는 데니까 여기서 한 칸 길어지면 이쪽으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 도착하면 아주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절반의 투팁 당점만 치시면 됩니다. 자, 쳤어요. 그럼 내 공은 우리의 기준대로 잘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기준과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잘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 이적구의 위치가 좀 바뀌어도 이제 회전을 바꿔가면서 응용을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연습을 해놓으면 설계는 한 1, 2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큐선 딱 대죠. 출발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준 당점이 원팁이죠. 내 큐선이 지금 코너를 바라보고 있어요. 원팁 회전이면 맞은편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칸 정도 길게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께를 빼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준 당점이 원팁 당점이니까 회전 하나를 추가해서 투팁 당점으로 치게 되면 기준보다 한 칸 정도 길게 도착을 하게 돼요. 투팁 당점으로 한번 쳐볼게요. 두께는 동일하겠죠. 이렇게 치게 되면 기준점보다 한 칸 정도 길어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는 기준이 지금 여기죠. 원팁 회전으로 쳤을 때 제자리로 오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두 칸 길어져야 되니까 투팁 3팁 회전은 줘야 됩니다. 짧아지기가 쉬워지는 배치예요. 회전을 최대한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치면 보세요. 길어지면서 득점이 되죠.
자, 배치가 이런 형태로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대로라면 출발의 반대편이 원팁 회전으로 도착하는 기준이 되겠죠. 기준보다 지금 이적구가 한 칸 짧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팁 회전이 아니라 무회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무회전을 주다 보면 역회전이 살짝 일어나면서 코너를 안 도는 경우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느낌 회전으로 코너 쪽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역회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느낌 회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코너 쪽으로 돌고 한 칸 짧게 도착을 하게 되죠. 지금 배치도 뒤돌려치기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공에 맞는 면에 선을 그어봐야 되죠. 출발은 세 번째 포인트니까 원팁 당점이 기준이고 바라보는 곳이 코너가 아니라 한 칸 정도 길게 바라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주보는 데서 한 칸 길어지는 데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원팁 당점을 치면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칸 지금 또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회전을 원팁이 아니라 무회전 쪽으로 바꿉니다. 역회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느낌 회전을 살짝만 주시면 돼요. 느낌만 주세요. 두께는 동일하게 절반 두께입니다. 이렇게 치면 기준보다 한 칸 짧게 가면서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지금도 1, 2적구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원팁 당점을 줬을 때 마주보는 데서 한 칸 길게 도착하는 여기가 기준이죠. 근데 한 칸을 더 길게 가야 돼요. 그럼 원팁이 아니라 투팁 당점으로 절반만 부드럽게 쳐주면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공을 보내고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오늘의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적구에 맞는 면에 선부터 쫙 그어봐요. 내공 출발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네요. 그럼 기준 당점이 투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큐 끝이 코너를 바라보고 있죠. 투팁으로 치게 되면 반대편 마주보는 대로 여기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 칸 정도 길게 도착을 해야 되죠. 투팁이 아니라 3팁 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은 그냥 아낌없이 하염없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면 이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득점하는 겁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 또한 일적구와 내공 그대로 있습니다. 투팁 회전으로 치게 되면 출발에 맞은편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한 칸 짧게 도착을 해야 돼요. 기준 당점이 투팁 회전이니까 회전 하나를 빼서 원팁 회전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짧아지는 게 딱 느껴지죠? 이렇게 짧게 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배치의 설계 방법까지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일적구에 맞는 면에 선을 무조건 그어야 되죠. 딱 긋습니다. 내공의 출발은 두 번째 포인트니까 투팁 당점이 기준 당점이죠. 그리고 큐 끝이 어딜 보고 있어요? 반대편 원 포인트를 보고 있으니까 코너 기준보다 한 칸 길어지는 거죠. 코너 기준이면 마주 보는 데 도착을 하고 한 칸 길어졌으니까 지금 투팁 당점이면 여기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칸 짧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투팁 당점에서 회전 하나 빼야 되죠. 원팁 당점의 절반 두께를 치면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맞으러 가고 있죠? 이렇게 맞춰내는 겁니다. 성공! 뒤돌려치기 이제 자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짧게 치는 레슨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계산이 일단 3초 만에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 회전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일적구 조건입니다. 오늘은 좁은 각에서 뒤돌려치기를 짧게 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테이블 중앙 네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잇는 이런 선을 그어요. 그럼 이 안쪽에 삼각형이 나타나죠. 이 삼각형 안에 일적구가 위치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적구는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일적구를 마치고 뒤돌려치기 로 득점할 수 있는 형태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내공이 중요한데 내공은 일적구를 향해서 약간 빗각인 형태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뭔가 좀 자연적인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사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내공이 이렇게 거의 일자로 서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 득점을 하려면 내공의 분리를 위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당점을 내려서 끌든가 큰 분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조건과는 맞지가 않아요. 이런 형태로 빗각일 때 편한 두께로 자연 분리각이 이루어지겠죠. 뭐 여기 보내기도 편하고 여기 보내기도 편하고 여기 보내기도 편한 뭐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 나갈 건데, 예전에 정구간 2분의 1 시스템이라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다룰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약간 뱅크샷 위주로 했었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그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원 포인트에서 장쿠션 코너 포인트를 치게 되면 한 반 팁 정도 주면 여기 제자리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장쿠션 코너점을 쳤을 땐 원팁 회전이면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투팁 회전이면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기 35포인트에선 3팁이면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4팁 회전을 주고 코너를 깊숙하게 찌르면 제자리로 돌아왔었어요.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반팁이에요. 이렇게 제자리로 오죠. 자, 여기는 원팁이죠. 이렇게 제자리로 오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긴 투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색감 반지점은 3팁이었죠.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 치면 돼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4팁인데 이때는 코너 깊숙이 찔러지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구장을 가서 각 라인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당점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 당점을 찾았다면 이제 설계 방법이 좀 독특한데 무조건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치를 놓고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에서 일족구를 관통하는 선을 무조건 긋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긋습니다. 그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근 선이 도착하는 지점이 지금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를 제자리로 오는 그 당점을 확인합니다. 제 기준엔 투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뱅크샷으로 치는 게 아니고 공을 맞고 보내기 때문에 일적구를 관통하는 이 선에서 공에 맞는 면까지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한 2, 3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겠죠. 투팁 회전을 주고 한 2, 3포인트 정도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주면 제자리로 딱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이 3단계 설계 방법으로 제가 빠르게 3초 만에 설계할게요. 자, 먼저 일적구와 코너를 관통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당점 반팁이죠. 공에 맞는 면까지 평행이동. 요렇게, 여기 맞으면 되겠네요. 이제 칠게요. 요렇게 쳐주면 제자리로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3초 만에 설계해 볼게요. 코너를 관통하는 일적구의 선을 긋는다. 출발하는데 당점을 찾는다. 지금 원팁이죠. 그리고 공에 맞는 면으로 원쿠션 지점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팁을 주고 거기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보내주면 제자리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할게요. 코너와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위치가 색감 반이네요. 3팁 회전이죠. 이제 공에 맞는 면까지만 평행 이동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으면 돼요. 코너 약간 앞에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제자리에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간단해요. 자, 이번에도 빠르게 설계하겠습니다. 코너와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딱 그었을 때 지금 네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4팁이었죠. 4팁에 코너 깊숙이였습니다. 요런 때는 공에 맞는 면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일적구를 맞추고도 코너 깊숙이 넣어도 돼요. 절대 투쿠션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에 맞는 면을 생각해서 한 2, 3포인트 올리다가 짧게 빼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4팁일 때는 무조건 코너 깊숙이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깊숙이만 넣어주면 제자리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제자리로 오는 설계 방법 매우 간단하죠. 본인만의 기준 당점, 기준 회전만 알고 있으면 이런 배치에서 쉽게 득점할 수 있고 쉽게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응용도 해야 되겠죠. 한 2초만 더 쓰면 돼요. 자, 이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와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긋습니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리로 오는 당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제자리로 오는 당점은 투팁이었습니다. 여기죠. 이적구가 이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아까 공이 맞는 면까지만 평행 이동하고 득점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점과 이적구가 있는 위치에
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은 한 칸이죠. 이제 그럼 네 번째, 이 떨어진 간격의 절반만큼을 원쿠션 지점으로 설정을 해줘요. 이때도 일단은 일적구를 관통하는 라인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런 라인이 되겠죠. 근데 공을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공에 맞는 면까지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투팁 회전에 그 원쿠션 지점으로 보내주면 한 칸 정도 정확하게 짧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코너에서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긋는 일이죠. 그었어요. 그리고 제자리 당점을 확인한다. 투팁이에요. 근데 제자리로 오면 지금 득점이 안 돼요. 한 반 칸 정도 길어져야 됩니다. 요런 때는 투팁에서 회전을 3팁 정도로 주고 그냥 코너 근처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반 칸 정도 자동으로 길어지면서 쉽게 득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코너 근처로만 가면 맞아요. 이렇게 가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코너에서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확인하죠. 이렇게 확인했더니 제자리 당점이 원팁입니다. 근데 제자리로 오면 안 되고 한 칸 정도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절반을 보정해야 되겠죠. 공에서 먼저 절반 보정하고 이제 맞는 면까지만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원쿠션 지점이 설정이 됐어요. 연습한 제자리 당점 원팁 가지고 거기 원쿠션에만 딱 보내주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제자리에 딱 오면서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이런 배치 실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배치입니다. 오늘의 방법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와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럼 제자리 당점 3팁 나왔죠. 근데 한 칸, 두 칸이 짧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보정이 됩니다. 여기서 공에 맞는 면까지 이렇게 이동. 여기가 원쿠션 지점이 되겠네요. 거기를 3팁 회전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자, 두 칸 딱 짧아지죠. 이렇게 득점을 하는 거예요.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코너에서 일적구를 관통하는 선을 무조건 그어야 되죠. 딱 긋습니다. 제자리 오는 당점은 이제 원팁이에요. 근데 제자리보다 이제 반칸 정도 길어집니다. 아까 반칸 길어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회전 조금 더 주고 코너에 넣는다. 지금 원팁이니까 이제 투팁 정도 주면 되겠죠. 투팁 주고 코너 근처 쪽으로 보내면 맞습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코너 근처로 보내면 반칸 정도 길어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오늘 배워볼 뒤돌려치기 레슨은 시스템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초보자일 때 사용했던 그 기준이에요.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삼각형 하나를 딱 만들어서 치는 방법인데 조금 야매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쫑프로님 느낌이 좀 나겠죠?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테이블을 길게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겠죠. 이 삼각형으로 오늘을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적구도 이 삼각형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적구는 테이블 중앙 단쿠션 쪽에 뭐 딱 붙어 있으면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하나 정도 떼어놓고 들어오는 확률이 이쪽으로 와도 맞고 이쪽으로 와도 맞으니까 한 이만큼의 확률을 놓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공은 뭐 일자나 살짝 엇각일 때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만들기 편하기 때문이겠죠. 많이 이렇게 빗각으로 나온다면 지금 반대쪽으로 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쪽으로 치게 되면 짧을 위험성이 너무 많겠죠. 자, 이런 조건일 때 우리는 셋이 당점을 사용할 거예요. 옆단 3팁.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당점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는 우리가 기준을 잡은 분리가 용이할 정도의 임팩트만 딱 가해주면 돼요. 뭔가 내공이 변질되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리각에만 집중해서 스트로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조건에서 테이블을 길게 가르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2대1의 직각삼각형입니다. 밑변이 지금 4칸이죠. 높이가 8칸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2대1의 큰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이제부터 2대1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적구가 장쿠션에서 떨어진 간격을 확인합니다. 지금 2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일적구가 위치된 장쿠션에서 2대1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 위로 4칸이, 높이가 4칸 올라가야 되겠죠. 밑변이 2, 높이가 4인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꼭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선 코너로 가야 이적구를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코너 쪽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적구의 확률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조금 짧게 와도 맞고 길게 와도 맞는 조건이죠. 원쿠션 지점을 코너로 정했으니까 코너보다 뭐 깊숙이 들어가면 좀 긴 형태로 맞을 거고, 조금 짧게 오더라도 이적구 안쪽에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쿠션 지점이 정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득점 확률이 거기서부터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분리를 위한 스트로크를 하라 그랬죠. 그냥 가볍게 부드럽게 쳐주면 되겠네요. 두께는 한 3분의 1 정도 치겠습니다. 지금 좀 짧게 갔으나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놨으니까 뭔가 라인이 보이죠. 이번에 한 4분의 1 정도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아까 조금 두꺼웠어요. 이렇게 보내주면 이번엔 조금 길게 와서 맞죠? 득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방법을 알면 실수도 줄고 설계가 아주 빠르겠죠? 이 배치도 한번 설계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는 장쿠션에서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2대1로 가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은 2칸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이쪽으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기 원포인트 쪽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주면 여지없이 가운데 쪽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배치는 일적구가 한 칸 반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럼 이쪽에서 3칸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삼각형 그으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저기 장쿠션 2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쪽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구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준만 잡고 보낼 때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득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날선 느낌으로 맞았죠? 그래도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이런 배치 엄청 실수 많이 하시죠? 지금 길게 빠질 위험성이 엄청 높은 배치입니다. 타격을 주거나 하단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또 짧게도 빠지는 배치예요. 이럴 때 우리 삼각형의 방법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일적구는 반 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면 한 칸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가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삼각형의 방법은 원쿠션으로 가는 동안에만 스트로크를 집중하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 보내는 느낌을 그냥 진짜 사구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만 놓으면 내공은 알아서 돌아서 가운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지금 배치는 일적구가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럼 높이가 2칸이 돼야 되죠. 여기 단쿠션 원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공과 일적구가 일자로 있죠. 거기로 분리되려면 이번에는 두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한 8분의 1 두께를 쳐야 되겠네요.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장쿠션에서 3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높이가 6칸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6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원포인트가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 라인대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확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준점 하나 잡아놓으면 이제 큰 부담 없이 쳐도 돼요. 조금 얇게만 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내주면 가운데 쪽으로 여지없이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2칸 반 떨어져 있어요. 그럼 높이가 5칸이 돼야 되죠. 1칸, 2칸, 3칸, 4칸. 코너가 지났습니다. 5칸이 여기에요. 그럼 단쿠션 쪽으로 분리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코너를 결대로 보내도 4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짧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 뭔가는 회전을 많이 주고 코너 깊숙이 그냥 빠르게 찔러도 되고, 아니면 코너에 들어가는 입사각 자체를 조금 변질시켜도 됩니다.
약간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입사각이 살짝 바뀌면서 내공이 이 센터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점이 지금 상황에서는 3시 당점보다는 약간 상단 쪽으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상단 3팁을 주고 두께도 한 반 정도 가져갈게요. 그리고 부드럽게 분리되고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좀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까지 이적구가 단쿠션 중앙 쪽에 있을 때 1대2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꼭지점으로 보냈더니 쉽게 득점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적구가 코너 쪽에 있을 때 또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너로 가는 삼각형 기준을 배우기 앞서 조건이 있습니다. 일적구의 위치에 대한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공이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일자나 약간 빗각일 때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억각으로 있으면 뭔가 분리도 많이 해야 되고 길어지기가 쉽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적구는 코너 쪽에 아주 확률이 좋을 때 사용이 됩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 막 딱 붙어 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짧게 와도 되고 뭐 길게 와도 되고 코너 근처에만 오면 맞기 좋을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하면 1대1 삼각형을 사용할 거예요.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당점은 아까 길게 보낼 때는 회전이 많이 필요해서 3팁을 우리가 이용했었죠. 지금은 코너로 보내기 때문에 회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쪽에 2팁 정도만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쿠션을 향하는 분리가 용이한 그 정도의 스트로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상단에서 이 배치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적구는 2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높이가 같이 2칸이 돼야 되죠. 여기 2칸 떨어지면 이쪽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원쿠션 지점인 거예요. 근데 코너로 가는 삼각형에서는 꼭지점보다 짧아지는 거는 좀 괜찮아요.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아지는 거는 어떻게든 맞습니다. 하지만 꼭지점보다 길어지는 거는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삼각형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한 칸 정도 떨어져 있죠. 높이도 한 칸 가야 돼요. 여기가 원쿠션 지점인데 좀 짧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맞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분리가 용이하다면 절대 세게 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분리가 아주 용이해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알아서 코너 쪽으로 오게 됩니다. 득점에 성공! 자, 지금과 같은 배치도 시스템을 모르지만 삼각형의 기준으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3칸 떨어져 있죠. 그럼 높이도 3칸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이쪽이 원쿠션 지점이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지점보다 길어지는 것만 방지하면 됩니다. 그걸로 분리만 시킬게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코너 쪽으로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도 삼각형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한 칸 반 떨어져 있죠. 여기서 한 칸 반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 1.5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네요. 여기서부터 이 안쪽 범위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이렇게 쉽게 코너로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렇게 삼각형 2가지를 가지고 배치들을 많이 해결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어도 칠 수가 있겠죠. 그거 마지막으로 응용하고 갈게요. 자, 어떤 배치냐 하면 이적구를 보세요. 센터도 아니고 코너도 아니죠. 그럼 1대1 삼각형이 여기고 1대2 삼각형이 여긴데 요 둘 다 아니란 얘기예요. 요 중간 어디로 가면 도착도 중간 어디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원쿠션 지점이 이제는 원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은 지금 상황에서 길어지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2팁 정도 회전으로 거기에 분리하는 데만 집중할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그 가운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적구가 가운데 있어요. 코너도 아니고 센터도 아닙니다. 그럼 1대1 삼각형은 여기고 1대2 삼각형은 여기니까 중간 어디면 여기겠네요. 한 칸 반 정도 올라간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중간에 있는 이적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공!
오늘의 방법은 원쿠션 지점을 설정해서 어떤 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설계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일 때는 원쿠션 따윈 필요 없고 당점과 두께 가지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적구의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여기 테이블, 여기 원포인트와 여기 원포인트를 가르는 어떤 큰 범위가 있죠. 이 안에 위치되어 있을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은 일적구와 최소한 2칸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적구를 향할 때 약간 빗각일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각이나 억각일 때는 다른 또 해결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방법은 빗각일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적구는 코너에 아주 확률 좋게 위치해 놓으면 돼요. 조금 짧게 와도 되고 길게 와도 되니까 좀 넓은 범위로 코너로 보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께와 당점으로만 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럼 두께는 절반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절반보다 조금 얇아지는 쪽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키스가 날 수도 있고 내공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절반보다 두꺼워지는 거는 또 괜찮아요. 조금 두꺼워도 내공의 진로는 큰 영향이 없고 키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이 분리되고 어디 원쿠션을 향해 가겠죠. 하지만 이 원쿠션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상단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배치는 기울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일적구의 절반 두께를 치는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공의 중심에서 일적구의 오른쪽 끝면을 이렇게 댑니다. 뭔가 라인이 쭉 가서 반대편 단쿠션까지 도착을 하죠. 거기서 이제 기울기를 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여기서 요만큼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요만큼에 도착하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기울기가 한 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배치는 일적구를 향해서 절반 두께를 노렸을 때 내공이 기울기 한 칸으로 서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기울기가 한 칸이죠. 그럼 회전을 원팁을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단 쪽에 원팁을 주고 코너에 굴러올 수 있는 만큼의 임팩트와 부드러운 팔로우만 해주시면 일적구가 두툼하게 키스도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코너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자, 절반 두께를 노립니다. 절반보다 얇아지지만 않으면 돼요. 원팁 회전을 주고 부드러운 팔로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잘 오고 일적구 키스 문제와 포지션까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두꺼워도 득점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랬죠. 이번에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일부러 노려서 한번 쳐볼게요. 자,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내공의 진로는 크게 영향이 없죠.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기울기를 판단해서 치는 방법이 왜 좋냐 하면 요런 때예요. 내공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기울기가 더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까 원쿠션을 측정해서 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기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원쿠션을 보내기 위해서 두께를 뺄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제 당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울기로 판단한다는 거는 지금 보세요. 공의 끝면을 겨냥하는 라인을 절반 두께 라인이죠. 이걸 겨냥하고 점이 없으면 좀 헷갈리죠. 가까운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지금 2칸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2칸 기울기예요. 그럼 기울기가 회전이라고 그랬죠. 2칸 기울기 때문에 요거는 투팁 회전의 절반이나 절반보다 좀 두껍게 그냥 부드럽게 팔로우샷만 해주면 코너로 갈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쿠션 따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알아서 코너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춰내는 겁니다. 자, 요 배치도 한번 볼게요. 또 원쿠션의 시스템대로 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울기를 볼게요. 이렇게 공의 끝면을 향하는 라인을 쭉 연결시켰더니 단쿠션 코너 점이 보입니다. 출발은 2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3칸 기울기로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죠. 3칸이란 말은 이제 3팁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상관없어요. 그 두께만 쳐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그냥 밀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기준이 너무 간단하고 쉽죠. 이렇게 레슨을 끝낸다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일적구의 위치가 뭔가 고정돼 있고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쳤던 배치들을 보시면 일적구의 위치가 조건 안에는 있는데 테이블 이렇게 중앙 쪽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구역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한 3구역으로 이제 나눌 겁니다. 여기 포인트와 포인트를 있는 선을 하나 긋고 요렇게 또 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럼 그 안에 네모가 만들어졌죠. 이 안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다. 그럼 센터 구역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치시면 되고, 요쪽 위쪽에 있다. 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 여기 이제 탑 구역이 돼요. 요쪽으로 가면 뭔가 기준점을 살짝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쪽 센터 구역의 요 라인과 요 밑에 요 라인, 이 안에 네모 안에 일적구가 또 위치되어 있다. 이때는 아래쪽에 있죠. 요때는 로우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 구역이란 말이죠. 요때도 기준이 조금 바뀔 거예요. 일단 이렇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눠 보세요. 그럼 중앙 쪽에서 제가 배치를 아무렇게나 놔보겠습니다. 내공이 한 요쪽에 있고, 뭐 이렇게 잠깐 올릴게요. 내공은 뭐 한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설계한다고 했죠? 먼저 기울기부터 봅니다. 이렇게 공에 절반 두께를 대는 그 끝면에 라인을 도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점이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거의 기울기 한 칸에 서 있습니다. 조금 뚱뚱하게 상단 원팁으로 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간단하게 내공을 코너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적구가 어디에 있어요? 센터 구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를 이제 볼게요. 기울기를 이렇게 보고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거의 한 2칸 기울기네요. 아, 그럼 투팁 주고 절반 두께나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얇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공을 원활하게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적구가 코너 쪽 확률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반칸 정도 길어졌습니다. 뭔가 조금 길어져야 되는 확률이 생겼죠. 그렇다면 지금은 기울기가 한 칸입니다. 상단 원팁을 줬을 땐 코너 쪽으로 잘 올 거예요. 그럼 상단 투팁으로 회전량만 조금 늘려주신다면 요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원쿠션 지점 설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점만 투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길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는 코너에서부터 한 칸 길어졌어요. 포쿠션의 확률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적구를 향할 때 내공은 지금 빗각인 상황이죠. 아까 반칸 정도는 똑같이 치는데 회전만 투팁으로 바꿔서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맞는 확률을 높이려면 두께까지 조금 빼주면서 3팁을 주는 게 좋아요. 절반보다 두꺼워지는 거는 방지하자, 절반보다 얇은 쪽을 맞추자라고 일적구를 바라보고 쳐주시면 훨씬 확률 좋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쳐줘야 안전하게 길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빗각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도 기울기가 똑같이 한 칸입니다. 근데 이적구가 코너에서 반칸 길어졌는데 상단 투팁으로 해결이 됐었죠. 근데 보시면 짧게 노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짧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말은 코너가 상단 원팁이었으니까 회전을 조금 빼주면 짧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회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회전은 위험합니다. 약간 역회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상단에 느낌 회전만 주고 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칠게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짧게 오죠. 짧게 와서 이렇게 확률 좋게 맞춰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센터 구역은 여러분들과 제가 마스터를 이제 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일적구가 저쪽 위쪽인 탑 구역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쪽인 로우 구역에 있을 때 그 기준을 응용해서 이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가 센터 구역이 아닌 탑 구역으로 옮겨갔어요. 딱 봐도 거리가 멀죠. 이런 때도 제일 먼저 기울기부터 판단을 합니다. 공 끝면을 딱 바라보세요. 점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동을 했더니 한 칸 기울기로
기울기로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상단 원팁을 주고 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단 원팁 주고 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공은 어떻게 돼요? 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고 원팁이란 회전까지 더해지면 코너에 잘 오기보다는 조금 길어질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탑 구역에 갔을 때는 센터 구역의 기준에서 회전 하나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상단 원팁인데 회전 하나를 빼줘서 무회전 내지는 느낌 회전을 주고 치면 됩니다. 하지만 무회전 조금 위험하죠. 느낌 회전을 주고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밀림이 생기면서 원활하게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도 일적구는 탑 구역에 있죠. 내공의 기울기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의 끝면에 라인을 대고 가까운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두 칸 기울기네요. 그럼 상단 투팁으로 치는 건데 탑 구역이 있기 때문에 회전 하나를 빼줘서 상단 원팁으로 치겠습니다. 밀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밀림까지 이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원활하게 코너 쪽으로 잘 오죠. 길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판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면에 라인을 대고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거의 뭐 3칸 기울기로 서 있네요. 그럼 이제 3팁이 아니라 탑 구역에 있기 때문에 상단 2팁을 가지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아주 깔끔하게 코너 쪽으로 잘 오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일적구는 센터 구역, 탑 구역이 아닌 로우 구역으로 내려왔어요. 로우 구역에 있다는 말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센터나 탑에 있을 때는 내공이 자연스럽게 밀리는 조건이었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밀리는 조건이 아니에요. 밀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밀립니다. 그만큼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우 구역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제일 먼저 기울기를 똑같이 판단합니다. 일적구에 공 끝면을 대고 이렇게 라인을 그은 다음에 딱 이동을 했더니 한 칸 기울기네요. 한 칸 기울기란 말은 원팁 회전을 준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여기서 바꿔야 될 건 두께를 이제 하나 빼줘 버립니다. 3분의 1 정도 치는 느낌이겠죠. 그러면 공이 조금 다른 형태로 다니지만 자연스럽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아, 로우 구역이니까 이제는 당점을 빼는 게 아니라 당점을 고정한 채로 두께를 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공이 아주 자연스럽게 코너로 오죠.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포지션도 좋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기울기부터 판단해 볼게요. 일적구의 끝면에 라인을 대고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2칸 기울기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적구가 지금 로우 구역에 있죠. 그렇다면 상단 투팁 그대로 준 채로 두께만 빼주겠습니다. 한 3분의 1 두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키스가 이렇게 교차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 땐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배치에서도 제일 먼저 기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적구의 끝면에 라인을 대고 봤더니 지금 3칸 기울기로 서 있네요. 그럼 3팁 회전을 준다는 얘기고 로우 구역에 있으니까 두께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연습하다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렇게 쳐주면 교차되고 내공은 코너 쪽으로 잘 오게 됩니다. 오늘 뒤돌려치기 레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쿠션과 친해지기입니다. 쿠션과 친해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레슨을 잘 듣고 쿠션과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당점이 어떻고 임팩트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당점, 어떤 두께, 어떤 임팩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내공이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일자거나 살짝 빗각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회전을 주고 일적구의 두께 컨트롤만으로도 쉽게 코너로 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의 배치처럼 좀 억각으로 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당점 컨트롤을 해야만 할 것 같죠. 하지만 오늘의 방법은 쿠션과 친해지고 어떤 임팩 가지고만으로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때 입문자분이나 저점자분들은 당점을 중단이나 하단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당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당점을 사용할 거냐? 상단 당점을 사용합니다. 상단 당점 사용하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상단의 한 원팁 이하의 회전은 별로 없는 상단 당점을 사용할 거고, 상단 당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께도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당점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일적구와 원쿠션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깝다는 말은 임팩트를 주고 치겠죠. 그럼 원쿠션에 빠르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면 쿠션의 힘에 의해서 바로 분리각이 탁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상단에 약간의 회전만 줬죠. 분리돼서 내려가는 동안에 약간의 밀림만 발생이 되고 충분히 쉽게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끌어서 원쿠션에 각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임팩트를 어떻게 해야 잘 전달을 시킬까요? 스트로크가 아주 중요하겠죠. 빠른 큐 스피드로 짧고 간결하게 끊어치는 게 좋습니다. 느린 팔로우 샷을 이렇게 큐를 쭉 집어넣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빠르게 마지막에 탁 잡아주는 이렇게 끊어치는 탑박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 분리도 빨리 되고 쿠션에서 반발도 빨리 먹을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쳐볼 테니까 원쿠션까지 쫙 찢어진 다음에 투쿠션으로 향할 때 밀리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쳐버리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임팩트에 대한 감각만 생긴다면 굳이 뭐 당점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는 방법이 엄청 쉬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백발백중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자신 있게 치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비슷한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일적구를 향한 내공은 많이 엇각이죠. 하지만 일적구와 쿠션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굳이 당점을 내리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상단 당점을 가지고 쿠션에 빠르게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그 각도를 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쉬워 보이죠?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오늘의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이 엇각인 상태인데 내공이 심지어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상단 당점밖에 편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적구와 쿠션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단 당점의 임팩트 감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코너로 보낼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적구와 쿠션 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 쿠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하지만 실전에서 우리의 친했던 쿠션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적구와 쿠션 간의 거리가 멀어질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달라진 거는 가깝고 친해졌던 원쿠션이 지금 멀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가깝게 쫙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놨습니다. 그러면 상단 당점에 코너로 가는 임팩을 줬을 때 우리가 분리가 탁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가 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맞고 튕겨 나가면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밀림이 생기면서 각도가 편하게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지금 멀어진 쿠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지날 때 쿠션이 없죠. 그럼 그 밀림 구간이 요 쿠션에 만나기 전에 약간 발생이 되면서 입사각이 이렇게 긴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입사각이 바뀌게 된다는 말은 내공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코너로 왔던 임팩트만으로는 지금은 코너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겠죠. 자,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팩트로 상단 당점으로 치려면 아까 쳤던 임팩트보다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원쿠션까지 밀리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되는 그런 임팩트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팩트를 고정해서 칠 거면 당점을 중단이나 중하단으로 바꿔서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시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쳐보겠습니다. 상단 당점으로 임팩트를 줄 건데 지금 멀어져 버렸죠. 우리 친구 원쿠션이 멀어졌습니다. 빨리 만나러 더 빠른 임팩트를 줘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준다면 충분히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밀리지 않게 당점을 중단에 약간 원팁 정도만 주고 임팩트는 처음에 코너로 왔을 때 그 정도의 임팩트만 줄게요. 그럼 밀리지 않으면서 코너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맞춰내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자, 지금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일적구와 쿠션이 엄청 멀어졌습니다. 한 요 정도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아주 친하게 지냈었죠. 하지만 이만큼이 지금 뒤로 멀어져서 거의 절교 수준이에요. 이젠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뭔가 원쿠션까지 가는 입사각 자체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점이 하단 쪽으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원쿠션으로 분리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멀어지면 하단의 원팁 당점으로 임팩트는 아까 처음에 코너로 갔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끌릴 시간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정확하게 코너로 보낼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억각 뒤돌려치기 배치들을 한 5개 정도 놔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당점에 어떤 임팩을 쳐야 쉽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적구와 원쿠션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다면 억각이지만 상단의 느낌 회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임팩 분리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쳐준다면 간단하게 득점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적구가 코너가 아닌 한 칸 정도 길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너로 오는 감각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전량만 조금 늘리고 똑같이 쳐준다면 내공을 길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상단에 원팁 이하의 회전을 줬었죠. 이제는 원팁이나 한 투팁 정도의 그 중간에 회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친다면 내공이 분리되고 약간의 회전이라는 게 생기면서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끌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쿠션을 한번 이렇게 당겨놔 볼게요. 당겨놨을 때 우리가 코너로 치는 상단의 원팁 이하의 회전에 임팩트를 주게 되면 쿠션에 딱 닿고 튕겨 나가면서 각도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지금 쿠션이 이렇게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럼 쿠션에 닿을 동안 이렇게 입사각이 생기면서 내공이 한 칸 정도는 쉽게 길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쿠션이 가까이 있을 때 코너로 보내는 느낌 그대로 치면 내공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길게 오면서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도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이 많이 억각입니다. 하지만 일적구와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임팩트가 너무 강하면 원쿠션에서 튀어나가는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내공이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임팩트를 살짝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쿠션이 엄청 가깝기 때문이죠. 상단에 이번엔 원팁 회전을 주고 아까보다는 임팩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쳐준다면 간단하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각도를 만들려면 당점을 좀 낮추고 원쿠션까지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야 코너로 갈 수가 있겠죠. 길어질 여지가 엄청 많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공이 지금 쿠션에 붙어버렸어요. 당점을 낮춰서 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때는 그냥 높은 당점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임팩을 주는 거죠. 원쿠션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임팩을 시원하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공을 코너로 보낼 수가 있어요. 붙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치려고 그러면 이 공 빼트려 먹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일 때는 뒤돌려치기 키스가 엄청 높은 확률로 발생하니까 그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적구가 쿠션에서 공 1개, 2개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키스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일적구가 1개, 2개 있을 때는 키스가 발생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적구는 코너 쪽에 지금 방수가 좋게 있죠. 그러니까 내공이 코너 쪽으로 오는 진로에서 이 조건일 때는 정말 키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구가 만약에 많이 길게 있거나 많이 짧게 있으면 이 조건에서도 키스를 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공, 내공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일적구와 내공과 반대편 코너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죠. 이 조건이 다 부합이 되면 키스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키스를 절대 못 빼는 조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제가 좀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코너에서부터 한 3포인트까지는 키스가 일단 엄청 위험한 구간입니다. 코너 쪽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100%의 확률로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3포인트에 가까워져도 90% 이상은 키스가 나는 구간이에요. 엄청 위험한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3포인트부터 이 두 칸 정도, 한 5번째 포인트까지는 한 70% 정도 확률로 키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재수 좋게 30% 확률로 키스가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 한 50% 확률, 재수 좋으면 빠질 수도 있고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적구 위치를 바꿔가면서 평범한 두께의 평범한 당점으로 제가 키스가 정말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적구가 지금 원포인트 쪽에 위치해 있고 내공과 일적구가 코너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딱 봐도 지금 키스가 날 것 같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지없이 키스납니다. 거의 100% 키스예요, 이거는.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키스 확률은 높아요. 제가 편안한 두께, 편안한 당점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아이고, 키스 빼기 어렵죠? 이번에는 일적구가 4번째 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지금 다 키스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두께, 편안한 당점으로 치면 키스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이고, 70%의 확률 정도로 키스가 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엔 일적구가 5번째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키스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6번째 포인트까지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일자선상에 있죠. 그럼 키스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두께, 편안한 당점으로 칠게요. 그렇다면 아이고, 이렇게 키스가 납니다. 일적과 내공이 일자선상이고 아까 구간별로 제가 키스라는 걸 다 보여드렸죠. 하지만 내공이 일직선상에서 안쪽으로 요만큼 빠져 있거나 바깥쪽으로 빠지면 키스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상단에서 보시면 지금 내공이 일직선상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러면 뒤돌려치기가 키스가 안 나요. 그냥 평범하게 뒤돌려치기를 치시면 키스가 알아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적구가 단쿠션을 맞고 튀어 올라올 때 내공이 진행할 수가 있는 조건인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내공이 득점권으로 옵니다. 득점에 성공! 만약에 일직선상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이제는 뒤돌려치기가 아니라 비껴치기 형태로 공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적과 단쿠션으로 내려가죠. 그럼 내공이 위쪽에서 진행되면서 키스가 빠지고 비껴치기 형태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적구를 너무 두껍게 치면 단쿠션을 맞고 이적구를 향해 와서 이적구 키스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만 안 치면 돼요. 자,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로 득점이 가능하죠. 득점에 성공.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자 배치죠. 제가 90% 이상의 확률로 키스가 난다고 했어요. 이때는 일단은 초이스를 변경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앞돌리기를 쳐서 지금 긴 형태로, 짧은 형태는 좀 각도 만들기가 어렵겠죠. 긴 형태로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앞돌리기로 긴 형태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쳐서 득점에 성공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막 머리 아프게 키스 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앞돌려치기를 치는 걸 추천하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아까 키스가 난다고 했고, 그럼 약간 10% 정도 키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그 10%의 확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에
상단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는 좀 두껍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일적구를 한 요쪽 방면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회전이 있기 때문에 내공은 이쪽으로 튀어나가면서 비껴치기 형태로 일단은 키스가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아가면 공이 짧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단력을 많이 밀어치면 여기서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휜 각도를 만들어낸 다음에 코너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스킬인 거예요. 자, 웬만하면 이 방법보다는 앞돌리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키스가 빠지고 공이 휘는 게 보이죠? 득점의 성공! 이번에는 일적구가 한 70% 정도의 확률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때 빼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적구의 두께는 절반 정도를 가져가되 당점을 하단 쪽으로 내려서 내공을 반박자 늦춰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일적구가 진행된 다음에 내공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얇은 두께로 내공을 커트시켜서, 커트시킨다는 말 약간 잘라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적구가 진행하기 전에 내공을 먼저 돌려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일적구와 내공이 진행되는 모양들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스킬이 있으면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득점의 성공!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얇은 두께로 커트시켜서 내공을 먼저 진행시키는 방법인데 이때 당점은 중하단에 느낌팁만 주고 잘라치는 스트로크로 조금 빠르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원쿠션 반발력이 먹고 회전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각도도 형성이 되고 키스도 빠집니다. 형태를 잘 보세요. 이렇게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번엔 일적구가 한 50%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때는 여기 공간이 넓죠. 그러니까 일적구를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진행 방향에서 안 나타나게 쳐버리는 거예요. 얇은 두께를 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내공이 안쪽으로 진행되면 만날 일이 없겠죠. 일적구가 얇게만 쳐주면 돼요. 지금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두께 공략도 아주 쉽습니다. 얇은 두께로 당점은 원팁 정도만 주고 살짝 잘라주는 느낌으로만 쳐주면 자동으로 이제 키스가 빠집니다. 쳐볼게요. 상중하 당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만 쳐주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득점의 성공! 이렇게 알고 치면 키스가 안 나요. 오늘은 그 패턴을 언제 사용해야 되며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나 일적구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키스가 어떻게 빠지고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뒤돌려치기만 잘 쳐도 여러분들 금방 한 25점 이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는 딱히 없습니다. 다양한 배치를 놓고 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적구는 코너 쪽에 좀 확률 좋게 놓고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좀 짧게 와도 맞고 길게 와도 맞는 확률 좋은 위치에 이적구를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은 일자 형태로 놓을 겁니다. 일자 형태란 그냥 일자로 있으면 일자죠. 그리고 살짝 빗각일 때도 일자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쪽으로 억각으로 벗어나 있으면 이제 억각은 다른 기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연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 형태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일 때 보통 우리가 코너 쪽으로 뒤돌려치기 많이 쳤죠. 코너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감각 같은 거는 탑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레슨 많이 해드렸어요. 코너 쪽으로 가는 뒤돌려치기는 여러 형태로 레슨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돌려치기 패턴 5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5번 패턴은 뺄 겁니다. 5번 패턴은 일적구를 많이 안 움직이게 하고 매우 얇게 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 패턴 오늘 빼고 대표적인 1, 2, 3, 4번 패턴을 가지고 할 건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제가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턴 1은 일적구를 단쿠션으로 보내놓고 내공이 뒤따라 나오면서 키스가 빠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적구는 단장, 단을 돌아서 앞돌기 형태로 포지션 위치에 도착을 하면 가장 좋은 베스트죠. 일적구가 만약에 단 형태로 돌아도 키스는 안 나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일적구가 좋은 포지션으로 도착을 하고 득점을 하고 키스도 배제하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 패턴 2는 일적구를 단 쿠션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장 쿠션으로 보내고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위쪽에 장 쿠션으로 보냅니다. 일적구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움직이겠죠. 내공은 밑으로 빼고 일적구는 위로 움직이는 이런 교차 방식을 갖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일적구는 장, 단, 장이 맞고 이쪽으로 포지션을 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포지션도 시키고 득점도 하는 모양이에요. 패턴 3번은 패턴 2번과 교차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적구로 조금 얇은 두께를 치고 장쿠션을 보내긴 보낼 거예요. 근데 일적구가 장쿠션 맞고 단쿠션을 향하는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고 내공은 위쪽에서 교차되는 모양입니다. 패턴 2번과 반대의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조금 얇게 쳐서 20포인트 기준에서 장쿠션 좀 밑에 쪽으로 보내고 장, 단, 장 쪽으로 가서 포지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일적구는 장, 단, 장을 돌고 좋은 곳에 위치가 되고 키스와 포지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패턴은 간단해요. 보통 이런 모양인데 내공을 지금 원쿠션까지 많이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때 일적구의 임팩트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적구가 장쿠션을 강하게 맞고 장단장 이렇게 대회전 형태로 크게 돌게 됩니다. 크게 돌게 되고 내공이 뒤늦게 돌게 돼요. 그럼 일적구는 대회전이 돌아서 좋은 포지션에 위치돼 있고 내공을 이적구로 향해 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적구를 좋은 데 갖다 놓고 포지션을 시키고 키스도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자, 패턴 1, 2, 3, 4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서 어떤 모양인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자주 치고 자주 연습하다 보면 패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설명과 그렇게 쳐야 되는 조건 같은 거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테이블을 크게 구역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 쿠션이 엄청 가까워지는 위아래 구역은 빼버릴게요.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선 하나 딱 긋고 요 위쪽 구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선 하나 원 포인트에서 긋고 밑에 구간도 뺄게요. 그럼 요 중간에 구역이 남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인 구역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3등분을 자를게요. 3등분 자른다는 말은 두 칸에 하나씩 자른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한 칸 자르고 또 요렇게 한 칸 자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죠. 이거를 다시 테이블 중앙을 세로로 가르는 선을 이용해서 크게 쫙 가르고 6칸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졌어요. 이 구역에서 이제 이쪽에 사각형 하나가 있죠. 요 밑에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요쪽 선과 요 밑에 선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몇 구역으로 나눠졌죠? 5구역으로 나눠졌죠. 밑에 2개 구역이 있고 위로 이제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역별로 몇 번 패턴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의 위쪽 부분, 이쪽은 1번 패턴을 많이 쓰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역은 1번 패턴과 2번 패턴이 공존하는 구역이 약간의 조건에 따라서 1번을 쳐도 되고 2번을 쳐도 되는 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번, 2번, 3번을 다 칠 수가 있는 구역이 됩니다. 조건마다 1번이 낮고 2번이 낮고 3번이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3번 패턴을 쓰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비었죠. 여기는 4번 패턴으로 공략하는 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가 어떤 구역에 있죠? 1번 패턴을 쳐야 하는 구역에 있죠. 배치를 보시면 내공을 코너로 보내려면 일적구를 좀 두툼하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구역에 있는 배치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두툼하게 쳐서 단 쿠션 보내고 단장 단의 앞돌리기 형태로 포지션과 키스를 다 해결하고 득점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1번 패턴의 모양으로 득점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 구사를 하게 되고 키스를 빼면서 포지션까지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치도 일적구 위치가 1구역에 있죠. 1구역에 있단 말은 1번 패턴으로 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득점과 포지션을 이뤄내는 겁니다. 1번 패턴으로 치는 구역이에요.
자, 이 배치 또한 일적구가 1번 패턴 구역에 위치되어 있죠. 그러면 1번 패턴 모양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치다 보면 키스도 빠지고 포지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사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1번과 2번이 공존하는 구역에 서 있죠. 공존한다는 말은 1번으로 칠 때도 있고 2번으로 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번으로 쳐야 되는 상황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최소 한 칸 이상 벌어져 있을 때 내공의 임팩트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1번 패턴으로 치는 게 훨씬 유리하고, 2번 패턴으로 쳐야 되는 상황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한 칸 이내, 최소 한 칸 정도 가까워졌을 때 내공의 분리도 원활하고 일적구의 컨트롤이 훨씬 쉬워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이때는 2번 패턴으로 치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배치에서는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한 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번 패턴으로 치는 게 훨씬 키스도 빼기 쉽고 포지션도 용이해진다는 얘기예요. 일적구를 장쿠션 2포인트 위쪽으로 보낸다는 얘기겠죠. 좀 얇은 두께를 쳐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사해 주는 게 키스도 안전하게 빠지고 포지션까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치는 조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일적과 내공의 거리가 이제 좀 멀어졌습니다. 2칸 정도 돼요. 이런 때는 두께를 좀 쓰고 임팩트를 줘야 내공을 원활하게 코너로 보낼 수가 있겠죠. 얇은 두께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패턴 2를 쳐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사를 해줘야 득점과 포지션이 훨씬 쉬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배치도 일적구가 1번과 2번이 공존하는 구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공이 지금 일적구와 가깝죠. 한 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2번 패턴으로 구사하는 게 훨씬 쉽고 포지션도 잘 되고 득점도 잘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코너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포지션도 잘 되게 돼요. 자, 지금 배치는 내공이 멀어졌죠. 멀어지면 그냥 패턴 1로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툼하게 내공을 밀어서 친다는 겁니다. 분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사를 해줘야 득점과 포지션, 키스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 아주 이쁘죠. 자, 지금 배치는 일적구가 1, 2, 3번이 공존하는 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건마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1번을 쳐야 되는 조건은 동일해요. 일적구와 내공이 이 안에서도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멀어졌다. 그럼 임팩트 있게 일적구를 단쿠션으로 땅 보내고 1번 패턴으로 구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칸 정도에 가까운 간격에서 2번 패턴인지 3번 패턴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일적구와 내공이 완벽하게 일자로 있다. 거의 일자성이다. 그러면 3번 패턴으로 쳐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적구를 얇게 쳤을 때 2포인트 완전히 밑으로 내공을 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패턴으로 내공을 교차 방식을 가지면 되고, 만약에 내공이 살짝 빗각으로 있다. 얇게 쳐도 일적구는 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공이 빗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아예 2포인트 위쪽으로 일적구를 분리를 시키고 패턴 2의 교차 방식으로 구사를 하는 게 키스도 빠지고 포지션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배치는 일적과 내공이 가깝죠. 그리고 일자로 서 있습니다. 그럼 3번 패턴으로 한번 쳐볼게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런 교차 방식은 3번 패턴이죠. 그러면 이렇게 득점과 포지션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가 동일한데 제가 살짝 내공을 옮겨 보겠습니다. 일자성이긴 하나 살짝 지금 빗각으로 빠져 있어요. 이런 때도 얇게 쳐서 득점 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패턴 3번인 줄 알고 구사를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스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 3번으로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2의 형태로 일적구를 2포인트 기준점보다 위쪽으로 보내고 내공을 밑으로 교차를 시켜야 득점과 포지션이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키스가 교차되고 내공도 코너로 잘 오고 있고 일적구 또한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일적구가 3번 구역에 있습니다. 일적구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을 때는 거의 다 3번 패턴으로 구사를 해야 돼요.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이런 형태로 교차가 돼야 패턴 3이죠. 그러면 득점과 포지션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배치도 일적구가 3번 구역에 있죠. 이 배치에서 그냥 득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충 그냥 때려쳐도 코너로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공이 어떤 모양으로 다녀서 어떻게 포지션 되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배치는 3번 패턴으로 이 모양으로 치면 득점, 키스 빼는 문제, 포지션까지 다 해결이 됩니다. 쳐볼게요. 자, 일적구 좋은 데로 가고 있죠. 내공도 득점을 했습니다. 포지션 보세요. 너무 좋죠? 자, 지금은 일적구의 위치가 4번 구역에 있습니다. 4번 구역에 있을 때는 내공을 맞추고 장쿠션, 원쿠션까지 분리되는 그 거리가 좀 먼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분리하지 않으면 내공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툭 부드럽게 치면 그냥 밀려서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를 줘서 일적구도 활발하게 대회전을 돌리고 내공도 원활한 분리를 만들어서 코너로 보낸 다음에 득점과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키스는 당연히 빠지죠. 제가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적구가 대회전 형태로 돌고 있죠. 이렇게 돌아서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보세요. 이제 포지션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치는 게 모든 게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져요. 지금 배치도 일적구가 4번 구역에 있어요. 지금 배치를 봤을 때 일적구를 단쿠션으로 보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득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께는 너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돼요. 그 두께로 내공을 코너로 보낸다는 거는 분리각도 어렵고 형태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번 형태로 치는 두께를 잡아놓고 임팩트 있게 내공을 분리시켜야 원활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적구 돌아 나갔습니다. 내공 코너로 잘 왔죠? 그리고 일적구가 돌아서 좋은 위치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